안녕하세요. 신용어 비결 제34강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용어 비결이라는 말은 많이 알려진 게, 대중에게 알려진 걸 보면은 홍익학당의 윤홍식 씨가, 홍익학당 이분이 재작년인가요? 용어비결 강의라는 책을 내면서 이게 대중에게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신선수련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윤홍식 씨가 용어비결 강의는 기본적으로 북창 정념, 여기 자기도 써놨지만은 북창 정념 선생이 쓴 텍스트가 있거든요. 용어비결을 해설을 하는 거죠. 해설하는 것인데, 근데 북창 정념 이분은 1450년대 사람이라. 네, 조선 중기 분이시니까, 조선 중기 분이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조선 최고의 선인 북창전념에서 백두민족의 단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백두민족의 단학의 핵심이다. 이런 문구가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 용어 비결, 그러니까 용어 교구 현상에서 단약 제조에 대한 거는 뭐 여러분들도 지금 보지만은 종려전도집에 보면은 결국 이 용어 교구에 의해서 단약이 생성되는 원리를 종려전도집이 지금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수련 체계가 종려전도집에 나오니까 종리건과 여동빈이라는 분은 이게 8, 900년대 이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은 한 5, 600년 차이가 나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서는 이 이론이 다 정립이 돼가지고 널리 알려졌던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정북창 선생께서는 이 중국의 이런 이론 체계들을 가져다가 일종의 소책자 형식으로 압축을 해서 이렇게 수련 체계로서 이렇게 짜낸 책이지, 이게 우리 백두민족의 단학의 핵심이 될 수 없다라고 제가 그런 주장을 했었죠, 사실은. 이거는 중국의 선도 수련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백두민족의 단학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좀 부정직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용어비결, 신용어비결 1, 2, 3권 나와 있는 것도, 요것도 중국의 중국에서 선도를 배우신 분이 그쪽 계통의 텍스트를 번역을 하신 거거든요. 번역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중국 책들이에요. 원본이 다 중국 책, 중국 수련기관에 있는 거기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을 이분이 번역해 오셔가지고, 저도 이게 2, 3권을 제가 3권이니까 이것도 읽어봤어요, 사서. 사실은 이 용어비결은 중국 선도 체계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한민족의 선도는 제가 궁울영부 사상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비결이 아니라 궁울영부로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용어비결이라는 선도 수련 체계로서 용어비결이라는 말을 많이 윤홍식 씨가 자신의 홍익학당을 이제 추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원래 봉우 선생인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한테서 이렇게 단전호흡 수련법을 이렇게 배우신 것 같은데, 그 계통에서 이렇게 해서 이론 체계를 지금 만들어 오신 거죠. 만들어 오셨는데, 수행 체계를. 그런데
이분이 그런 계통에서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추종을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알려진 거죠. 용어 비결이. 그래서 그 선도에 대한 관심을 많이 환기시키는 데는 상당히 좋은 그 역할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용어 비결이라는 게 이게 이제는 그 중국의 그 종리공과 여동빈의 바로 종려 전도집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은 그냥 그 종려 수수령관의 기본 원리라고 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은 종려 수령관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음에서 양이 생겨나고 양에서 음이 생겨난다라는 대원칙 하에서 생명의 발생부터 탐구하여 인간의 생명을 심신기액, 그러니까 심은 심장과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죠. 요거는 그 다음에 기와 액, 그래서 신에서 기가 생성되고 심에서 액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심신기액으로 설명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선도수련관을 정립하고 있다. 성선, 그러니까 성스러운 신선의 수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용호교구를 통해, 그렇죠, 용호교, 여기는 용호교구를 통해 대학을 생산하고 이 대학을 연성해서 순양의 생명체를 연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대학이라는 것은 사실상 1점 원양을 나의 몸 안에서, 즉 심신기액의 활동을 통해서 추출해서 양생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이 양성된 뒤에 발생하는 신의 유신, 그러니까 몸 밖에 또 하나의 몸을 만들어내는 거죠. 몸 밖에 또 하나의 몸을 만들어내는 것과 탈질, 그러니까 환골탈태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 중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생명에서 그 안에 존재하는 본래적인 완전한 생명을 추출해가지고 양성한 뒤에 불완전한 생명을 버리고 완전한 생명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성선 수련, 그러니까 신선을 완성하는 수련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바로 형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바뀌는 거죠. 형화, 기화, 신화라는 육체와 정신의 부단한 변화를 내포한다. 자, 압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바로 또 성선 수련법의 핵심은 용어 교구를 통해 대학을 생산한다. 이거죠, 바로. 요거니까 용어 교구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정북찬 선생은 그러니까 용어 비결을 이런 그 당시에 많이 알려져 있었던 이런 이론들을 그 수행 체계를 정북찬 선생이 가져다가 자기가 수행을 하면서 이걸 소책자로 만든 것이다. 그걸 가지고 용어 비결을 지금 하시는 강의를 하시는 건데 이게 백두민족 단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그 백두민족의 핵심 사상은 너무 하늘님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거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냥 선도수련 자체만 가지고는 중국적 선도수련 자체만 가지고는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민족의 단학의 핵심은 아니다. 이게 사실은 어쨌거나 중국의 선도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그러니까 종려 전도집 지금 제가 우리가 이제는 7장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8장 용어에 대한 논의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여동빈은 제자고 종리관은 스승으로서 오늘 용어에 대한 논의 어떤 이제 한 페이지 정도인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동빈 조사가 묻습니다. 여동빈 조사가 묻기를 용이라는 것은 본래 간이고 간의 상징이고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폐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용은 간이고 호는 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심의 화 가운데 액을 생하니까 액은 진수가 되고 수 가운데는 아득하게 진룡이 숨어 있는데 이 수 가운데는 아득하게 진룡이 숨어 있는데 용이 간에 있지 않고 이궁에서 나오는 것은 어째서이며 이 신의 수 가운데서 기를 생하니 기는 진화가 되고
화 가운데는 황홀하게 진호가 숨어 있는데 호가 폐에 있지 않고 감의 자리에서 생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이렇게 물었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이 인체기관을 따지면, 우리 인체기관은 이제 배당을 해서 오행을 배치를 하는데, 용이라는 것은 간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 간 있잖아요. 여기 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은 본래 간이고, 용을 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폐가 바로 호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원래 호는 이런 건데, 근데 우리가 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행론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간이라고 하는 거, 간장과 담낭은 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간이 목이고, 그 다음에 폐는 폐장과 대장은 금이에요. 그러니까 간은 용이고, 금은 호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심해. 그런데 우리가 심장은 또 화란 말이에요. 화. 그러니까 심장이 화죠. 심장이 화인데, 이 심의 화 가운데서 액을 생한다. 그러니까 심장에서 액을 생하니까 액은 진수가 되고, 수 가운데에서는 아득하게 진룡이 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용이 간에 있질 않고, 왜 이궁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왜 심장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제 8개로 그리면은 이 심장이 불이고, 신장이 물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면은 폐는 금이고 간은 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장은 금이고, 심장은 화고, 신장, 콩팥이죠.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다라고 하는 수. 이렇게. 이게 오행이 이렇게 있는 거죠. 오행이 있고, 자, 그래서 오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비장이라고, 여기 보면은 이제는, 여기 토 기운이 비장이잖아요. 토와 위가, 여기 토란 말이야. 이렇게 토가 있어. 이렇게 이게 우리가 오행을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원래 그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고, 우리가 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건데, 왜 리궁에서 나오는 것, 용이 원래 이 간에서 나오는 거지, 어떻게 화에서 나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 심장이 요게 리괴거든요. 이렇게 되고, 수기운은 이렇게 감괴가 되니까, 근데 우리는 용이 리궁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어째서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의 수의 가운데 기를 생하니까, 여기 신의 수에서 기를 생하니까, 이 기는 진화가 되고, 화 가운데는 황홀하게 진호가 숨어 있는데, 이 화 가운데는 진호가 숨어 있는데, 왜 호랑이는 원래 금이라고 하면서, 왜 감의 자리에서 여기서 생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맞질 않지 않냐,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정리건 조사께서 이러시길, 용은 양의 물체니 날아올라서 하늘에서 울면은, 용은 나는 물체다니까. 하늘에서 울면은 구름을 일으키고, 연못을 얻으면은 만물을 돕는다. 형상에 있어서는 청룡이니까, 청룡은, 자, 여기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청룡은 이쪽이 이제 동청룡이죠. 이쪽에 동청룡이 돼가지고, 이 청룡이, 여기로 보면은, 여기 보면 동청룡이란 말이에요. 동청룡, 요걸로 보면 동청룡이니까,
이 동청용 방위로는 동청용이 되고 방위로는 갑과 을,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갑과 을, 천간으로는 갑을목이 된다는 거죠. 갑을목. 그 다음에 물건으로는 나무가 되고, 때로는 봄이 된다. 여기 봄이 되죠. 그 다음에 도리에 있어서는 어짐, 인이 예지신 중에 인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갑을, 그 다음에 우리가 오상으로는 인에 할당된다라고 하는 인, 어질인. 팔계에 있어서는 징괴다. 팔계니까 징괴죠. 요거죠. 요게 바로 용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진괴, 이건 징괴다. 그러니까 팔계로 따지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 용은, 요게 용이잖아요, 사실은. 요게 용이니까, 진용이니까, 요게 바로 용이다. 그래서 오장으로는 간이 되는 건 맞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원래는 간이 용이다. 그런 얘기죠. 간이 용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어리석은 얘기 많이 써요. 우리가 좀, 수군가에 보면은 어떻게 돼? 토끼의 간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용이, 예, 토끼 간을 먹어야 병이 낫는다. 이런 수군가에 그런, 우리가 동화가 있잖아요. 그쪽에. 그 동화가 아니라 그 수군가, 우리 판소리. 이제 수군가에 보면은, 별주부가, 토끼를 잡아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간을 빼가지고, 그래, 용왕이 이제는 병들어 누워있잖아요. 용왕이 나으려면 토끼간을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토끼를 잡아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간이 이게 용이니까, 그러네. 토끼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축임묘 하니까 여기가 토끼잖아요. 토끼. 그러니까 여기 토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죠. 이 묘잖아. 토끼. 자, 토끼가 자축인묘란 말이야. 묘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용이잖아요. 용이 있으니까 용이 토끼간을 먹는다는 건 뭐야? 우리 몸의 간을 뜻하는 거다. 간. 그렇죠. 토끼간을 먹어야지 병이 낫는다. 뭐 그런 뜻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군가라는 그 판소리가 이런 이치를 또 이렇게 감추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토끼간을 먹어야 된다. 이런 뜻이다. 자, 그 다음에 호는 음의 물체이니까 땅에서 질주하면 울부짖고 바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질주하면 울부짖으면서 바람이 생기고 산을 얻으면은 그러니까 산 속으로 들어가면 뭐야? 산왕이 되죠. 산의 제왕이 되죠. 그 산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산신령이 되는 거니까 산왕이 되며 그 위험이 백충을 제압한다는 거야. 백충, 그러니까 수많은 그 벌레들을 제압한다. 엄청난, 그러니까 이 호랑이는 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백충을 제압하는 살기를. 바람, 달리면은 호풍환우라고 하잖아. 호풍환우. 우리가 이제는 호랑이는 달리면은 바람을 일으키고 용은 나르면은 뭐예요? 비를 내린다는 거죠. 비를 내린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산을 얻으면 위험이 백충을 제압한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네. 그래서 형상에 있어서는 백호가 되는데, 이 백호죠? 백호. 그런데 우리가 백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신도에서 서백호라고 하잖아, 서백호. 그래서 방위로는 경신이다. 그래서 경신. 그러니까, 방위로는 이쪽 경신이 되는 거죠, 경신. 가불이 아니고 경신이다. 천간으로는 경신. 경신이 되고, 자, 경신이 되고, 물건에 있어서는 금이 되는데, 그렇죠? 금이 되죠? 백호는 금이란 말이야. 그래서 때에 있어서는 가을이 되고, 도리에 있어서는 의로움. 이게 가을이 되고, 도리에 있어서는 의로움. 인이해지신 오상 중에 의에 해당되는 의. 자, 그래서 경신에다가 여기는 인이 아니라 인의에 해당되는. 이렇게 된다. 의. 그러니까 이 의를 세우려면 뭐 심판하는 기운이죠. 심판하는. 그러니까 정의를 세운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정의.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그 살기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이럴 때는 팔계에 있어서는 태괴가 된다. 사람의 오장에는 폐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 태괴가 된다.
자, 그럼 우리는 뭐가 여기 더 등장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 보면은 어떻게 돼? 여기 여기 신장을, 콩팥을 뜻하는 거는 수고, 여기는 감개고, 심장을 뜻하는 거는 화, 불이고, 여기는 리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폐는 태괴가 되고, 금을 상징하고, 간은 목으로 진괴를 상징하고, 이렇게 괴가 이렇게 할당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또한 간장은 양이다. 간장은 양이기 때문에 음의 자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신장의 기가 간장의 기에 전해진다. 그러니까 기를 어미와 자식각계로 운행시켜서 수로서 목을 생하고 신장의 기가 가득 차면 간장의 기가 생기면서 신장의 나머지 음을 근절하고 순양의 기가 상승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 이 수라고 하는 건 수가 목생화, 그러니까 수생목한다라고 하나, 수생목. 그러니까 이렇게 수가 목으로 이렇게 기운을 준다라고 하나, 수가 이쪽. 그러니까 이 신장에서 간 쪽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간 쪽으로 이렇게 기운을 보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장에서 목으로 그럼 뭐야? 수생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신장이 간장 쪽으로 생해주는 거야. 생하니까 수생목이잖아. 수생목이니까 이렇게 흘러가네. 이렇게 흘러가면 수생목. 그러니까 이게 엄마고 자식이다. 엄마와 자식의 관계다. 이런 얘기죠. 엄마와 자식. 그러니까 우리가 신장과 간장은 엄마와 자식의 관계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장에 있는 그 귀가 생하면은 다 차면은 이쪽 목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그럼 다 옮겨가면은 여기 음을 근절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 그건 뭐야? 여기서 이렇게 되죠. 여기가 바로 요 구궁도로 보면은 여기서 수에서 요걸 뜻하는 거죠. 요렇게 간다고 하는 거죠. 요렇게 수생목이다 이런 뜻이야. 수생목. 그래서 수생목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돌아갔다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러면은, 폐장은 음인데, 양의 자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심장의 액을 폐장의 액에 전하는 것이다. 근데 액을 부부로 운행시키는 것과 같다. 화로서 금을 극한다. 그러니까 심장에 액이 이르면 폐액이 생기고, 폐장에 액이 생기면 심장의 나머지 양을 근절하고 순음의 액이 하강한다. 이거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심장이 있는데 심장이 폐로 이렇게 가는다. 이거죠. 심장에 액이 생성되면은 금으로 가는 거는 화는 극한단 말이야. 뭐를 극해? 금을 극해. 화극금. 그러니까 화는 남편이고 극을 당하는 거는 부인이란 말이에요. 부인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화극금 이렇게 하면은 어때? 이렇게 하니까 심장이 폐장을 극하는 관계다. 그래서 이쪽에 화에 있는 그 양을 소멸시키면서 이쪽 금기운으로 가져간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리그에서 요거는 요렇게 간다는 얘기죠.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리그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인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이치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요걸로 보면은 어때요? 요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는 여기는 심장이 되죠. 심장. 요거는 심장이에요. 여기는 신장, 콩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간이죠. 간. 그 다음에 여기는 폐란 말이에요. 그렇죠. 폐.
그런데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 요게 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게 이제는 참 복잡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건 색깔을 좀 다르게 하는 거. 요렇게 돌아가니까 요건 요렇게 돌아가고 요건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일백수성 이게 구자화성으로 가고 구자화성은 또 이렇게 내려오면서 상호 대대하고 있다는 거죠. 상호 대대하고 있다. 자, 그 다음 간장은 양에 속하면서 신장은 나머지 음을 근절시키니까 이로써 기가 간을 지나갈 때 순양이 돼가지고 순양의 기 가운데 진실한 하나의 수가 감춰져 있으나 황홀하고도 행체가 없는데 이름을 양의 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간장은 양에 속해서 양의 용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폐는 음에 속하여 신장의 나머지 양을 근절시키면서 이로써 액이 폐에 이르는 때라라 순음을 만들면 순음의 액 가운데 바른 양의 기를 실어 아득하게 보이지 않는데 이를 음에 호란다. 음호다. 그러니까 용과 호를 이렇게 양용과 음호로 이렇게 간과 폐에 이렇게 할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보이듯이 신장에서 간으로 나가고 심장에서 폐로 나가는 이치. 그러니까 하나는 상생, 하나는 상극의 관계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그 이치를. 그러니까 여기는 기가 들어가고 기로 움직이고 여기는 액으로 들어가면서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돌고 돌게 되는 어떤 그 위에서 이렇게 돌고 도는 어떤 그런 운동이 있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용호가 서로 교구하는 어떤 운동이 있다. 이런 개념이다. 이런 거죠. 기는 상승하고 액은 그러니까 기는 상승하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고 액은 하강해서 본래 서로가 사귈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기 가운데 진실한 하나의 수가 액을 보아서 서로 합하고 액 가운데 바른 양의 기가 기를 보아 저절로 모이겠는가? 곧 전하여 행할 때 법도로서 그것을 조절하게 되는데 신장의 기를 달아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면서 그 가운데 진실한 하나의 수를 거두어 들여 가지고 심장의 액을 소모하거나 흩어지지 않게 하면서 액 가운데 바른 양의 기를 취할 수 있다. 자식과 어미를 서로 만나게 하면 둘이 서로 돌아보고 끌리게 되어 날마다 기장 쌀만한 크기를 얻는다. 그러니까 기장 쌀만한 크기를 얻게 되고 요 100일 동안 요렇게 차질이 없으면은 약의 힘이 완전해지고 200일이면 성포가 견고해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신태 영화가 나오는 그 포태하는 그 성스러운 포가 견고해지고 우리가 300일이면은 선인의 태, 신선이 되는 태가 완전해진다. 이런 뜻이. 모양이 총알과 같고 색은 붉은 귤과 같아가지고 이름을 단약이라고 한다. 이걸 단약이라고 한다는 거. 모양이 총알과 같고 색은 붉은 귤과 같아 이름을 단약이라 하니 하단전에 자리 잡아 다스리고 형체를 남겨 세상에 교주하면 무한한 시간 동안 장생한다라는 이것을 바로 이 땅의 신선, 육지신선이라는 그러니까 지선이라고 하는 거지. 지선. 이때는 이제는 하단전에 자리 잡았고 형체를 남겨 세상에 거주하며 무한한 시간 동안 장생한다. 그러니까 요런 과정은 뭐예요? 지금 기장쌀만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단약을 만들어가지고 선인의 태를 만든 뒤에 그것을 하단전에다가 자리 잡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어때? 그것을 단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한한 시간 동안 장생할 수는 있다. 이런 거죠. 장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육지신선. 이것을 육지신선이라고 하는 육지신선. 육지신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천선은 아직 아니고 지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양신 출퇴한 거는 아니고 이렇게 단약을 몸 아래 하단전에 가지고 있으면은 육지신선이 된다는. 자, 그 다음에 여동빈 조서가 묻기를 신장의 수가 기를 낳으면 기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의 수가 있어서 음의 호랑이라고 하고 호랑이가 액을 보아 서로 합하면 심장의 화에서 액을 생하는데 액 가운데는 정량의 기가 있어 양의 용이라고 하며 용이 기를 보면 서로 합쳐지니 방위에서는 종류대로 모이고 만물이 무리로 나눠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기가 생할 때 액 또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는 뭐야? 이 기는 신장, 콩팥, 액은 심장에서 생하는 거죠. 근데 두 개가 뭐를 해요? 목금. 그러니까 우리가 목의 기운, 간, 폐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거죠. 내려오니 기 가운데 진정한 하나의 수도 액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내려가 오장에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액이 생할 때 기 또한 오르니 액 가운데 정량액이도 모두 기를 따를 수 없어서 중루를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진수가 액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호랑이가 용과 사귈 수 없고, 진양이 기를 따라 상승하면 용이 호와 사귈 수 없게 되어서 용과 호랑이가 사귈 수 없으니 어찌 황하를 얻으면 황하가 없는데 어찌 대학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호교구가 있어야지 이것이 황하를 얻고, 황하가 있어야지 뭐냐면은 이것을 대학을 얻는다, 단약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데, 용호교구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중루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중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중루, 그러니까 우리가 중루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요게 이제 12중루라고 하는 게 있어요. 12중루. 그러니까 12중루라고 하는 것은 12중루가 목구멍이죠. 목구멍에 여러분의 이 기액이 이렇게 올라다닐 수 있는 그 통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뭐야? 지금 일단은 우리가 그 하단전과 그 중단전 사이에 기액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심장과 신장 사이를 기액을 주고받으면서 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 운행을 하면서 여기서 액을 생성하고 기를 좀 더 고도하면서 이 대학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이렇게 넘쳐가지고 여기 위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잘 돌아가게 일단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이렇게 중로를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기를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 기는 올라가는 거니까 이 기를 따라가 가지고 중로를 벗어나 버리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구멍 아래에서 일단은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그걸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종익은 조작해서 이르시기를, 신장에 기가 이미 생겼다면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안개와 이슬이 그 빛을 가릴 수 없는 것 같고, 액이 내려가는 것은 성긴 발과 같은 것이니 어찌 그 기를 이기겠는가? 기가 굳세어지면 진정한 하나의 수는 자연히 왕성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심장에 액이 이미 생하면 엄동설안의 겨울하늘이 만물을 죽이는데 호통과 꾸짖음이 그 추위를 대적할 수 없는 것과 같고, 그 기가 상승하여 푸른 잔막과 같아지니 어찌 그 액을 이기겠는가? 액은 왕성하면 정량의 기는 혹은 강해지고 혹은 약해지니 반드시 어떻다고는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다. 어떻게 했다고는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래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이 어떻게 잘 조절이 돼가지고 이 중루 아래쪽에서 계속 하면서 돌면서 일단은 대학이 생성이 돼야 되니까, 대학이 생성되는 것까지, 황하가 나오고 대학이 생성되는 것까지는 이 밖으로 기운들이 흩어나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돌면서 기운들이 돌면서 그게 완성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그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과 구심력 사이에 내려오는 그 구심력 사이에 그 힘의 관계가 반드시 어떻다고는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다, 그렇네요. 여동빈 조사가 묻기를, 기가 생함과 액이 생하면은 각기 때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 기를 생하고 기가 왕성해지면 진실한 하나의 수도, 진정한 하나의 수, 물이죠. 여기서 자연이 왕성해지고, 때에 따라 액이 생하면 액이 왕성해지면서 정량의 기도 또한 왕성해지는데, 왕성해질까 쇠약해짐이 보증하지 못하면 어째서입니까? 자, 아주 이거 주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뭐야?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읽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 몸의 오행의 요소를 심장과 신장과 콩팥이죠. 그 다음에 폐와
그다음에 간의 어떤 그런 오장육부의 개념을 이용해서 오행의 그 요소로 서로 기와 액을 주고받으면서 그 기와 액을 주고받는 것이 용호가 교구하는 현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호가 교구가 되면은 바로 황화가 맞춰지고 그 황화가 기장살 같은 대학이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그 붉은 아까 본 붉은 귤과 같은 그 단약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는 정확하게 이렇게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신장의 기는 소모되거나 흩어지기 쉬우니 얻기 어려운 것이 진호고 참된 호랑이고, 심장의 액은 쌓이고 모이기 힘드니까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진룡이다. 그러니까 이게 호와 진호와 그러니까 호랑이와 용을 얻기가 힘들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장과 심장,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과 신장, 콩팥을 이용을 해서 폐와 간을 또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게 만들기가 힘들다 정말. 그런 단경, 그러니까 단을 만드는 책이 망건에서 망건이라는 게 엄청난 단경이죠.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그 단약을 만드는 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음양에서 벗어나지 않고, 음양 두 가지 일의 정수는 용호가 아님이 없으나, 결국 용호 교구 현상인데, 근데 도를 받드는 사람 10,000명 중에 아는 사람은 하나나 둘이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중에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하나나 둘밖에 안 된다는 거야, 10,000명 중에. 어떤 이는 많이 듣고 널리 기억해서 비록 용어의 이치를 알지만은 그 교합하는 때를 알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채취하는 법도 모른다. 고급에 통달한 사람들이 머리가 휘어지도록 수련하나 조금 성취하면은 오랫동안 나이를 늘르는 데에 머물 뿐.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는 좀 장생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초탈했다는 건 뭐 신선으로 이렇게 몸 밖에 몸을 만들어서 초범 입성했다는 것을 듣지를 못했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여태껏 수련을 했는데, 나는 초범 입성했는데 이 세상에 초범 입성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듣질 못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다라는. 그래서 대개 용어를 교구시켜가지고 황화를 채취하고 단약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용어를 교합시켜서 황화를 채취하고 단약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중국 선도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에서 오행을 놓고 거기서 음양오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단약 생성의 이치를 지금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용호교구 이론이 기본적으로 이런 이론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 있어요? 우리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우리 물리적 차원이 있고 아스랄적 차원이 있고 심령계 차원이 있고 또 한 차원이 더 높은 차원이 있어가지고 이 다차원적 구조가 인간의 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개의 수레바퀴 구조로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해주고, 그냥 이게 우리 몸의 오행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두 개의 수레바퀴 가지고 도는 걸로 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의 몸의 오장육부와 음양의 관계로 그 기운을 주고받음만으로 이렇게 하니까 막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복잡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게 두 개의 수레바퀴로 돌아가는 구조로 설명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그것을 분명하게 한 뒤에 차원적인 개념을 먼저 설정해 놓고 이게 전개가 돼야지 논리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모순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사실은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상호 모순되는 얘기를 앞뒤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용어가 음양 오행이 전도되는 현상이 있어요. 뒤집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이 대강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체적인 얘기로는 이 용호교구라고 하는, 용은 뭐다? 용은 간, 목기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화의 기운이 있는데, 수의 기운이 목을 생하고, 화의 기운이 금극색, 그러니까 화극생금 해가지고, 그러니까 화극생금,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화극생금, 우리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만드는 개념이잖아요. 화극생금. 여기서 액이라고 하는 게 옥액이잖아요.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기운이 합해져 가지고 이 단약을 만드는 거니까 목과 금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용호교구라고 하는 현상은 사실은 목과 금의 결합이라고 이렇게 볼. 그런데 그 바탕에는 수와 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와 화가 또 뒤집어지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수와 화가 바탕에 있고 목과 금이 결합되는 게 목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결합되는 그 에너지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용호교구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